일단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일단 관객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방청객이 계신 분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 이해하시고 다 충분히 동의한다 이렇게 예, 저기 이석주 우리 부위원장님 요거 노민호 대표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뭘 저한테 뭘 여쭙겠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 도의회가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시의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제주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그 도의원 한 분이 친한 분이 있어. 형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시의회를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시의회를 없앴어요. 그리고 시장도 임명지구. 그럼 이거는 제주도 의회나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정치 활동하거나 기초단체 의회 활동하거나 단체장 활동했던 본인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도 자체를 그렇게 뒤로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죠. 특별자치도라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제주도민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발표한 거고 아무 관계없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2007년도에 제주도를 주민특별자치도로 만들면서 정부가 그 당시 정부가 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한 관점이 있어요. 뭐냐?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노동이거든요. 교육과 노동.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교육받는 시기와 일하는 시기로 딱 나눠질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과 노동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교육과 노동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육기능과 노동기능이 아예 없잖아요. 사실 교육과 노동기능은 정확히 말하면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격인 교육청과 그 당시만 해도 교육청과 그다음에 노동부 지역사무소가 감당했단 말이에요. 제주도를 만들 땐 그걸 주고 싶었어요. 한번 해봐라. 과연 지방정부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보자. 그래서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할 때 뭘 줬냐. 제주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제주지역사무소를 없애고 그 기능을 제주도에 주고 교육도 상당수를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주도가 그걸 달라고 했고 그 당시 참여정부는 이거는 실험정규로라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제주도예요. 도의회에서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교육의원 선거 우리 안 하잖아요. 제주도만 교육의원 선거를 유일하게 따로 해요. 그게 뭐였냐면 2007년도에 특별자치도를 생각한 정부의 진정성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강원도가 또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냥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특별자치도를 생각한 중앙정부의 그 고민과 2023년에 만든 특별자치도는 완전히 철학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래서 제주도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기초까지를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주도는 읍면동 자치를 살릴 거냐 지금 또 투표하고 있어요. 읍면동으로 의회를 또 만들 거냐. 왜냐? 도의회만 있으니까 너무 크다. 우리도 지역적으로 하자.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해서 자치를 하자라는 계속된 주장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도민 전체 투표로 읍면의회를 살려낼지를 가지고 지금 논쟁 중이에요. 제주도는 그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은 2007년 7월 1일 날 자치경찰도 거의 그 수준으로 열어줬어요. 그 제주도는. 근데 오늘날 성남에 있는 경찰 중에 몇 프로가 자치경찰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 밖에 있는 돌아다니는 경찰 중에 몇 프로가 자치경찰일까요? 우리 좌장 선생님. 10%? 60%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서류상 60%가 자치경찰로 돼 있어요, 현재. 근데 아무도 그게 자치경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경찰도 자기들도 자기가 자치경찰인 걸 모르고 정확한 건 뭐냐? 60%의 인사관련권은 누가 갖고 있냐?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경정 이상은 국가가 하고 경감까지는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현재. 오늘 현재도. 근데 경기도지사는커녕 경찰도조차도 내가 자치경찰에 소속돼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단계보다 제주도는 훨씬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니서폴 폴리스라고 하는 차가 따로 있습니다. 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라는 제복과 차량이 별도로 돼 있고 무선망까지도 분리돼 있어요. 국가경찰 무선망과 자치경찰 무선망이 별도로 분리돼 있어서 연합을 할 땐 같은 채널을 쓰지만 공통 채널을 하나 쓰고 자체망을 써요. 그러니까 국가경찰끼리 채널망, 자치경찰끼리 채널망, 합동으로 필요할 땐 합동 채널망을 따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주도를 자치특별도로 만들 당시에 굉장히 세심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정작 제주도지사들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이 권한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초기에 달성된 의회,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것만 지금까지 해온 거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읍면까지를 자칫 낮추자라는 논의가 있고 그 투표가 제가 알기로 내년 상반기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2026년 지방자치제 선거부터요 성남시 의회도 시장을 안 뽑을 수 있어요. 그 열려 있어요. 그 다음은 방법이 그러니까 원칙만 돼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지방 정부의 구조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걸 어떻게 결정하는 과정은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법에 돼 있고 나머지 시행령이나 이런 거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의회를 안 뽑을 수도 있고요. 미국처럼 시장을 그러니까 CEO를 데려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그 열어놓은 걸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방안은 빵이에요. 현재는 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네,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없으시면은 제가 약간 궁금해서 우리 백승우 대표님한테 한번 여쭈고 싶은데요. 저기 이제 성남시에서 저기 제공한 자료를 보면은 여론조사죠. 성남시에서 자체 운영해야 된다가 38.1%, 대학병원급의 위탁 운영에 대해 61.9%. 어쨌든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일반 국민 성남 시민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걸 성남시 의료원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뭐 그 여론조사 발표된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너무 좋게 나와갖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한 8대2, 9대1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성남 시민들의 공공 의료에 대한 인식이 죽지 않았구나. 이재명 시장이 이 운동을 할 때 같이 할 때 그때 여론조사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때 이제 흡사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5대5까지 이제 끌어올렸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낮은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이거는 시민들을 설득할 문제다. 홍보하고 여론에서 왜 공공병원이 설립돼야 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되는지를 시민들과 토론하면서 설득해야 되는 문제지. 그러지 않으면 누구든 대학병원이 낫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저도 동네 들어가면 열에 9은 성남시 의료는 저거 안 돼. 대학병원을 위탁해야 돼. 민간병원을 위탁해야 돼.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최소 8대1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공정하게 했구나. 이 정도면은 이 성남 시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들이 엄청 높은 거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국적으로 이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이 어떤 성남에서의 예전에 이제 뭐 공공 의료 도시, 모범 도시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을 이전에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자 분부터 해서 조금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은데요. 좀 이런 좀 대안이라고 할까요? 나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네. 한 말씩 부탁드립니다. 네. 한 사회가 운영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랄 총량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서 지랄을 많이 하면 나중에 점잖아진다고. 그와 똑같은 크기로 한 사회가 운영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참 불행하게 공무원의 에너지로 지금까지 성장한 나라예요. 과도한 공무원의 에너지로. 그러니까 시민의 에너지는 사회 운영에 잘 작동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옛날 아테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자꾸 우리가 모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놀고 먹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한 거고 오늘날처럼 매일 일해야 근로 대중들의 사회 참여 그다음에 시민 자치적 관점을 똑같이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시민사회의 역량이 이 사회 운영의 에너지의 절반을 차지해줘야 나머지가 공무원이 차지하는데 현재는 이게 한 제가 볼 때 5% 수준 미만이니까 나머지 빈 영역은 다 공무원이 채울 수밖에 없다 보니 계속해서 공무원의 영향은 확대되고 시민의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시민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민원인으로 등장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는 게 우리 사회 전반의 자치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니 해도 그래도 지금 여기 그래도 소수지만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시민참여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은 참석민주주의지 참여민주주의는 아니다. 참여민주가 될 때까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좀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김태진 사무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되게 놀랐는데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기업의 이미지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공공이 하는 역할을 민간이 하면 비용을 준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을 채용한 것보다 훨씬 싸니까 그들은 사회적 기업을 안 들었던 거예요. 공공이 했던 복지를 공공이 해서 100만 원이 되는데 시민사회 가면 한 60만 원이 되거든. 그래서 사실 비용을 주면서 이게 사회적 기업화돼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왔는데 이걸 마치 민간이 하는 걸 무슨 곰팡이 보듯 하는 이 상황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어떤 경우든 시민사회가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무원으로 대체할 때 드는 비용의 60~70%는 민간에게 정당하게 지급하는 게 올바른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걸 좀 정부가 빨리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옆으로 우리 예. 네, 제가 공약 붙여가지고 하나 둔게 판교 공공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국힘이 전 시장들이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건데 그 조건이 바뀌었다고 또 그걸 그대로 한다고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 생각에 이 접점이 이렇게 큰지를 평생 시민운동 하셨다는 분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좀 더 복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의장님. 예, 오늘 의미 있는 토론에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전쟁을 해도 앞으로 나갈 때보다는 후퇴할 때 훨씬 더 신중하고 더 많은 걸 계산해서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하물며 시민의 혈세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많은 시민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오랜 기간 결정되어 온 것을 후퇴시키면서 시장 말 한마디로 이걸 바꾸는 건 정말 이건 반자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대중 선생님께서 목숨을 걸고 부활시킨 주민자치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가? 정말 이거는 결국
시민을 위한 이런 이 지방자치는 결코 정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상진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주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이 모든 문제는 정말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있는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도 좀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병원 공공의료 어젠다가 이렇게 시민들 속에서 녹아간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민들한테 공공의료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10중에 1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남에서부터 20년 전부터 만든 공공병원, 이 시민의 힘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코로나 이후에 종합병원으로서의 운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장시장이 한번 해보고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전번에 이제 성남시에서 정책 토론을 했을 때 연세대 교수가 오셔갖고 타협안을 냈는데 한 2년 동안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시민들이 합의하에서 원하는 대로 대학병원 위탁하면 되지 않냐 이 타협안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시민의 힘으로 만든 이 공공병원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장이 그러한 뜻을 좀 잘 새겨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 의료원이 뭐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원하니까 저는 이제 신장시장님이 뭐 대학병원을 위탁하겠다라고 정말 하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하지도 못하면서 1년 내내 이제 하지도 못하면서 1년 2개월 동안에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저 병원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원장은 1년째 안 뽑는 데가 대체 어디 있어요? 사장도 없이 병원이 지금 1년째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적자 600억 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왜 그런 시정을 하는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중 재단 성남 주회장으로서 오늘 토론을 주관을 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다들 조금 의견이 다르고 나눠져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남 시민의 주민자치다 내지는 뭐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뭐 정파를 떠나서 시민 진영을 떠나서 좀 단결해서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는 성남시장은 사실 여기서 시민운동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이제 사선까지 하셨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오늘 발제자 토론자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좀 같이 토론 테이블 좀 만들어서 뭐 관치 독재로 갈 거냐 정말 민주주의 성남시장으로 남을 거냐 이건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좀 성남시장이 만들면 충분히 저는 같이 토론해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자리 끝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발제자님 토론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